지난주 월요일부터 부산에서도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2개월 반 만이었지요. 학생들은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보고 밥도 먹고 교사들은 아이들하고 눈 맞춰가며 수업할 수 있어서 좋고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해방이다 하면서 등교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 달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3 수험생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텐데요. 이런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부산 학교들이 전면 등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혹시 특이사항으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제 11월 2일 날 일주일쯤 지났죠. 네. 과대 과밀학교를 제외하고는 예. 학교 전체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했습니다. 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님들이 네. 가장 좋아하고 있고 물론 학생들도 좋아하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돌봄교실, 또 학교 급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활기차입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라기보다도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뭐 교실이나 급식 과정에서 방역 조치 이런 것들은 뭐 촘촘히 하고 있고 다만 1학기 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뭐 축소되거나 취소했던 이런 교육과정 활동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이게 병행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체험학습이라든지 행사 또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이 1학기 때하고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전면 등교 수업 결정은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면 등교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네. 뭐 내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학사 운영을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급식 같은 경우는 식당 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다소 필요했기 때문에 예. 원래 당초 이제 10월 26일 날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했지만은 우리 부산교육청 그 요양병원 또 집단 감염도 있었기 때문에 11월 2일부터 전면 등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현재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방역 지침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1학기 때 처음 이제 그 등교 수업이 시작될 때는 좀 혼란이 있었지만은 지금 학생들이 이제 학습이 되고 또 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발열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등교 전에 가정에서 그 건강 스테를 자가 진단 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시도 중에서 이 자가 진단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예. 학교는 이미 이제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교하면은 발열 체크, 거리두기 또 그 급식실 가면은 또 체온 재고 또 뛰어서 이렇게 이제 그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마 이거는 이제 학교가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잘 지키고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학생들이 바로 교육청에 신고를 합니다. 아유. 그만큼 예, 대부분 학교는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대 과밀 학교는 매일 등교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다른 학교하고 아이들 학력 격차라든지 이런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부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좀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은 이제 1,000명 이상인 학교를 과대 학교로 우리가 지정을 했고 예. 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과밀학급입니다. 그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학급인데 네. 이게 초등은 한 35개 학교가 되고 예. 중등은 한 27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은 학교의 어떤 공간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일부 완화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개 학교는 막 전체 등교로 가능하도록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머지 학교들은 전면 등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일단 3분의 1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일단은 막 앞으로 보고 부산 확진자 발생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과대 감염학교 전체 학생이 등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네. 앞으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될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음 달 3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예, 네, 수능 예비 소집 그리고 시험 당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고3 올해 참 고3 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 지금 수능 오늘 한 24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수능 그 방역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비 소집일이 이제 그 전날인데 네. 그 전날에 보통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일체 예비 소집일 날 건물 내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안내도 가급적 운동장 체육관에서 하게 돼가 있고 특히 이제 거리두기를 위해서 원래 시험실당 28명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4명을 줄여서 24명이 이제 입시를 하게 돼가 있고 특히 이제 당일날 어떤 그 정상 있는 수험생은 그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을 2 내지 4실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어야 되고 특히 아침에 너무 일찍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시 30분부터 네. 모든 시험장에서 체온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예. 또 뭐 추운데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지 말고 6시 30분부터 체온 측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건물 내 입장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조금 어려운 점은 이번에 수험생의 모든 책상 위에 네. 반투명으로 된 비말 감염 차단을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와 진짜 얘기만 들어도 정말 예산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수능 앞두고 부산 시내 모든 고등학교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예, 사실은 이제 올해는 이제 수능 시험장이 전부 다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아까 아크릴판도 준비해야 되고 방역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준비관도 필요하고 또 우리 수험생의 집단 감염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수험생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체 고등학교에 수능 시험일 일주일간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족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가장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가족 중에 무슨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가격리자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학부모님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기는 궁금증이 두 가지인데 자가격리자가 된 기간에 수능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시험 당일에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는데요. 예. 일단 당일날 이제 그 뭐 발열이나 기침이 있어서 유증상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게 돼가 있고 예. 자가격리자로 통보된 수험생은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일날 네. 자차를 이용해서 그 별도 시험장을 또 두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거리로 가게 되고 만약에 자차가 없으면은 구급차를 요청하면은 구급차가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확진자는 네. 정해진 병원 시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응시를 해야 되고 예. 특히 이제 수능 3주 전 11월 12일부터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정해진 병원 시험장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당일날 수능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수능 시험이라든지 학력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다뤄가지고요.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거는 우리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또 학교를 많이 못 가가지고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못 받은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일반 기업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 저 특성화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 기간인데 현장 실습도 참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11월 2일부터 지금 이제 전면 등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미뤄졌던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활동이 특성화고 아이들의 어떤 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방과 후 돌봄이 중단이 됐습니다. 돌봄 교사들이 돌봄 교육 제도를 지자체로 이관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는데요. 예. 추가 파업의 가능성도 지금 있기는 한데 파업을 예. 막기 위해서 돌봄 교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저도 학교에 한번 들렀습니다만은 이제 돌봄 전담사 파업 참가자가 부산에 한 18%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전담사가 파업한 학교는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긴급 돌봄을 지원을 해서 큰 혼란은 없었고, 다만 이런 돌봄 문제는 양질의 어떤 돌봄 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그 수요일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결될 내용이 교육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예. 행정안전부 또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데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이제 이런 뭐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이 돌봄 전담사의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우리 돌봄의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의체가 만약에 운영된다면은 앞으로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모쪼록 뭐 학부모도 그렇고 돌봄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 현장도 그렇고 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예. 근데 근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장님하고 계속 연결하면서 학부모님들 제일 걱정이 예. 그러니까 올해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규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갈 정도의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들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원격 수업은 우리 부산이 쌍방향 수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전국에서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90%, 고등학교는 80%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개별화 수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학력 격차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부산대학의 의뢰에서 고등학교 어떤 학력 격차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보면 역시 상위권은 별 변화가 없는데 예. 중위권이 많이 학력이 낮아져서 하향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학생 멘토링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초 1, 2를 위해서 부산 교대생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닭캐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은 담임 중심으로 아이세움 뭐 학습 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력 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하는 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무튼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이 뭐 금방 종식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코로나가 오히려 미래를 앞당기는 어떤 혁신적인 교육 방법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해서 또 자해되고 좌절하고 또 소외되는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살피고 챙기는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건강관리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부산시 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생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산재 미조교